국민 이긴 장사 없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국민 이기는 장사 없다라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왕도다, 정도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그 총리 청문회 과정에서 아마 이 부분을 아마 가장 절실하게 느꼈을 분이 바로 이제 이완구 총리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개각 4개 부처 개각 한 명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초 예상과 좀 달랐었던 것이 통일부 장관인데요. 전 6.27 장관이 왜 교체됐는지 궁금하고 홍영표 이 비서관, 통일비서관 장관 내정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던 인물이죠. 이제 이제 이면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게요. 예. 홍영표 통일비서관 같은 경우는 처음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했고요. 예. 그리고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후보 시절부터 계속 이 통일과 관련해서 연구 모임을 같이 했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통일부에서 지금 통일부 장관을 갔습니다만 통일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통일연구원에서 연구위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통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계속 이런 부분에서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고, 예. 지금 통일부를 이제 대통령이 늘 강조한 게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이제 그런 거대한 담론을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이 통일은 대박이라는 이런 주제를 예. 제대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이번엔 통일부 장관을 제대로 임명을 하자. 아마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 워딩이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이 혹시 이분한테도 아이디어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얼핏 들기도 했는데요. 예. 그건 모르는 거죠. 글쎄요, 그거는 아무래도 연구 모임에서 네. 상당 부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었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대통령한테 이제 진언을 해서 대통령이 딱 그런 주제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964년생이니까 나이도 굉장히 젊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부가 상당히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저 한양대 교수 출신이고요. 예. 51세. 자, 6.27 장관을 바꿨다는 것은 어떤 좀 더 강력하게 대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대화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인가요? 글쎄요, 저는 이제 6.27 장관 교체 배경이 교체되면서 좀 더 무게 있는 분이 혹시 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현재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좀 경색돼 있고 서로 대화 자체가 지금 단절된 상황에서 지금 박 대통령이 통일 준비를 띄워서 굉장히 통일에 어떤 적극적인 임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 그런 상황에서 일단 홍영표 통일비서관을 임명한 것은 조금 실무형 인사가 아닌가. 왜냐하면 일단 어느 정도 통일부가 예전에 보면 조금 무게 있는 장관 출신이라든지 조금 무게 있는 분을 둬서 남북 관계를 좀 더 풀어나가는 그러한 전략적 선택을 했었는데 예, 예. 일단 통일비서관을 배치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냥 실무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냥 끌고 나가겠다. 현상 유지를 하겠다. 예. 그런 메시지로도 또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6.27 장관을 교체하면서 그와 이제 급이 아니 좀 낮았던 통일비서관 출신을 했다는 것 자체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일단 보여집니다. 예. 근데 6.27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이쪽 통일 관련 학계에서는 좀 사실 비주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아마 일 처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홍영표 장관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화면 나옵니다만 지금 김기현 1차장, 네. 국가안보실 1차장이 사실 더 이번에 통일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인물인데 예. 바로 그 옆에 있는 지금 홍영표 장관 내정자가 이번에 발표가 된 겁니다. 네. 네, 그렇듯이 저렇게 청와대에서 약 2년여 동안 통일 비서관을 하면서 박 대통령이 통일 관련해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 예. 앞으로 어떻게 이 통일 관련 정책을 꾸려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철학을 가지고 있고 이해가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 확실하게 이제 통일부 장관을 낙점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하게 읽고 예. 대통령의 의중과 부합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핵심적인 실무 관계자였고 지금 청와대에서 아마 뒤에 기자들과 질의응답한 것 같은데요. 예. 후임 비서실장은 설 연휴 후에 발표하겠다라고 아마 윤두현 홍보수석이 좀 전에 밝힌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 황병서 일행 왔을 때 8명 우리 대표단 중에서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홍영표 장관이요. 예. 자, 다음 국토교통부 장관. 저는 사실 이 인사도 조금 의외였는데요. 유일호 의원이 인수위 시절에 당선인 비서실장 한 뒤에 그 다음에는 뚜렷이 어떤 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알았었는데 이번에 장관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 대변인 당선자 시절에 비서실장을 했었고요. 네. 그 이후에는 뭐 뚜렷하게 당직을 맡은 걸 썼습니다만 당 대변인을 좀 한참 동안 했었습니다. 수석 대변인 역할을 했었고요. 예. 근데 대표적인 이제 조세 연구 쪽에 이제 권위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치송 민주한국당 민주한국당 그 총재를 역임하셨던 분의 예. 아드님이죠. 유일호 의원이 그러니까 상당히 이 경제 관련해서는 비교적 진보적인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로 이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국토교통부가 지금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지 이게 경제 활성화의 한 그 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본인도 아마 의외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 예. 본인 이제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아마 본인은 조세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 아마 자기는 이제 된다면 금융위 쪽에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자기는 국토교통부하고는 특별히 어떤 그쪽 전공 분야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의외로 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일단 유일호 의원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과는 이제 아버지 유치송 전 총재 같은 경우는 예전에 물론 야당이었지만 나중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의 관계 추모라든지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즉 선대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좀 예. 박정희 전 대통령 관계가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친박은 아니었거든요. 이분은 예. 유일호는 친박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굉장히 많이 자문을 많이 구했고 또 경제 관련해서 또 성격도 활달하고 하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 당선자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 좀 잘 알고 있는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일단 발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원래 현 장관은 정종환 장관 관료 출신인데요. 다시 그 정치인으로 바꿨다는 것은 어쨌건 이 정책에 있어서 좀 정무 감각도 좀 필요하고 대통령의 의중을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그 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해양수산부 장관도 역시 정치인입니다. 유기준 의원이요. 많이 거론이 됐었던. 예, 그렇습니다. 사실 해양수산부 장관은 뭐 유기준 장관이 될 것으로 뭐 진작부터 예견이 됐었고요. 예. 본인도 강력하게 간절히 원했던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유기준 장관 같은 경우는 부산 출생이고 해양법 쪽에 아주 전문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친박계 핵심 인물이고요. 국가 경쟁력 강화 포럼이라고 예. 친박계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고 예. 얼마 전에 한번 국가 경쟁력 강화 포럼 모임을 했을 때 그때 김무성 대표를 아주 강력하게 비판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김무성 대표하고 이게 각을 세우는 인물을 예. 국회에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각으로 보내서 좀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측면도 좀 고려되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본인의 강력한 의지와 이 유기준 장관 내정자의 어떤 이 해수부 관련 전문성도 인정이 됐겠지만 네. 그런 부분도 일부 배려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지난 총선 때 친이계에서 친박계 공천 이른바 학살할 때 그때 공천 못 받지 않았어요? 네, 공천 그렇습니다. 무소속 친박 연대 이걸 예. 통해서 이제 아마 그때 출마해서 다시 당선이 됐는데 유기준 의원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것이 이제 사법고시를 보고 난 다음에 면접에서 계속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대학 시절에 유신 반대 운동을 해서 조금 구금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 경력으로 해서 본인이 검사나 판사가 되지 못하고 예. 바로 미국을 건너가서 국제법, 이제 국제변호사 전문적으로 해서 특히 이제 해양법 관련해서 해서 전문성을 살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참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 인연이 아주 묘한 인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버지를 반대했었던 유신 반대했었던 유기준 의원이 친박계가 돼서 이제 장관까지 한 네. 이 해양수산부 장관이 왜 이렇게 의원들이 특히 부산 지역구 의원들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왜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건가요? 부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해양 도시고요. 네. 그리고 해양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예산을 배정한다든지 이런 데 있어서 해양사부 장관을 하면 훨씬 더 이제 그런 데서 유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지역구 관리하는데도 어쨌든 근데 내년에는 다시 이제 또 지역구를 받아서 이제 총선에 출마해야 될 그런 장관들이기 때문에 네. 자기 지역구에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장관을 맡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예.
성품이나 업무 능력은 어떻습니까, 유기준 의원이요? 뭐 아주 무난하시고 특히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술이나 이런 것들이 특히 해양법 관련해서는 굉장히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업무 능력에서만큼 뭐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잘 하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해양수산부가 지난번 이제 해양경찰청이 떨어져서 이제 국가안전처로 갔지 않습니까? 예전보다는 많이 규모가 줄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정책 중심이라든지 그 관리 중심 이런 걸 일단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유기준 의원이 무난하게 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제 유기준 의원이나 아까 이야기했던 유 의원 같은 경우는 내년 총선 출마를 일단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총선 출마를 하려면 이 공직자 같은 경우는 총선 전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일단 설 연휴 지나서 청문회 거쳐서 임명되면 대충 뭐 3월 달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초 되면 일단 뭐 공직을 일단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한시적인 한 12개월 정도 한시적인 일단 장관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금융위원장인데요. 임종용. 사실 전 정부 때 굉장히 중용됐었던 그 관료이기 때문에 이거 좀 의외의 인사 아닌가요? 글쎄요, 지금 더군다나 당장 지금 현재 농협금융지주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뭐 특히 이제 이 금융위의 정찬우 부위원장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당초 예상을 했으나 이분이 비교적 나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종용 위원장을 결국 발탁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분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보시다시피 전남 보성 출생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호남 안배 차원도 일부 배려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뭐 이 관계와 이 언론계에도 상당히 이 임종용 위원장 내정자는 상당히 평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주 겸손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성격이고 아주 특히 언론계에서 아주 상당히 좋은 평가를 지금까지 받아온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예, 이 의원님 좀 아십니까? 뭐 일단 개인적 특별히 모르지만 하여튼 이 기획재정부의 중요한 보직들은 뭐 본인 다 거치셨고 특히 이제 국무조정실장도 하셨고 하여튼 업무 면에 있어서는 뭐 누구보다도 하여튼 주요 보직들은 다 거쳤기 때문에 이제 금위원장 하셔도 아주 무난한 그런 뭐 인사인 것 같습니다. 예, 호남 출신인데 지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다 이렇게 요직을 이렇게 두루두루 거치는 것도 참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게 그만큼 이제 능력과 어떤 인간관계 뭐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잘 쌓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전남 보성 출생 연세대 경제학과고요. 이명박 정부 때 요직, 국무총리 실장, 경제비서관 지냈었고 기재부 차관 지냈었고요. 현재는 NH농협 금융지주 회장 그리고 금융위원장 정말 관운이 화려합니다. 예. 이분이 특히 뭐 스포츠를 상당히 좋아한답니다. 특히 그렇군요. 축구를 좋아하는데 전에는 이제 지금은 기획재정부입니다만 재정경제부 시절에 재정경제부를 대표하는 축구단의 일원이었답니다. 그래서 축구를 하다가 그때 다리가 부러지고 뭐 그런 일화도 있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상당히 스포츠를 좋아하는 뭐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운동까지 잘하는군요. 엄친하군요, 엄친. 네. 자, 비서실장이 이제 관심입니다. 사실은 국민들의 관심은 어찌 보면 이 장관들보다는 비서실장이 바뀔 것인가였고, 그리고 설 연휴 전에 바뀌어야 이게 여론에는 더 도움이 될 것이고 해서 오늘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자 그러면 설 연휴 끝나면 곧바로 발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장고가 길어지면 더 늦춰질 수도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설 동안에 지금 이제 인사를 하게 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일 핵심 요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설 동안에 이제 친척들 모여서 이번에 비서실장 누가 됐는데 어떻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 설 전에 뭐 서둘러서 비서실장 인선을 하기보다는 설 이후에 이제 인선을 함으로써 좀 더 좀 시간을 두고서 좀 국민 민심에 좀 부합하는 그런 인물을 발탁하려고 하는 뭐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특히 당에서도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을 실망시키는 인선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아예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청와대 인사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뭐 비서실장이라는 게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비서 중에 제일 왕 비서 아니겠습니까? 비서실장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인사면 되지 뭐 굳이 꼭 그렇게 뭐 개혁적인 인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만 뭐 지금 여러 가지 전국 상황으로 봤을 때 야당의 어떤 목소리도 있지만 여당 내의 어떤 그런 목소리도 상당 부분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 비서실장 인선하는데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대통령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의를 수용했다라고 청와대가 밝힌 것 같습니다. 사의를 수용했고 그래서 사퇴는 기정사실이고 발표는 연휴 뒤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마도 최종적인 인선 이 검토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기류라든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좀 들으신 게 있습니까? 글쎄, 일단 뭐 참 청와대 비서실장 이렇게 관심이 많았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또 특히 뭐 다른 인사보다도 사실 이제 비서실장인데 이렇게 관심이 많은 적은 없었는데 그만큼 이제 그 현재 최근의 국정이 이제 청와대를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또 네. 비서실장 역할이 예. 또 그만큼 크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지금 이제 비서실장 그 거론되는 인물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기자들이 직접 접촉해보고 하면 네. 특히 뭐 권영세 이제 전 주중대사 같은 경우는 자신은 뭐 전혀 그 검증 받은 적이 없다. 예. 그리고 자신은 출마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같은 경우는 자기 나이가 너무 많지 않느냐. 76세고 현재 김기춘 실장하고 나이도 같은데 또 7인의 같은 멤버인데 나는 아니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또 다른 여러 가지 뭐 지금 현재 이제 그 무역협회장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뭐 본인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서 대부분 다 부인하는 그런 한덕수 글이 많았어요. 무역협회장이요. 한덕수 부의장 같은 경우. 이제 한덕수 자, 지금 무역협회장도 거론되는 분들 그 그래픽으로 좀 쭉 한번 보여주시죠. 자, 한덕수 무역협회장도 본인은 아닌 것 같다. 네, 최근에 이제 사퇴를 하셨고 이제 예. 김인호 이제 전 경제수석의 이제 후임으로 이제 후임이 예정이 됐죠. 됐는데 네. 그렇게 사퇴를 했기 때문에 또 가능성이 많고요. 특히 이제 한덕수 전 무역협회장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또 무역과 관계라든지 또 실무 능력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하여튼 또 특히 이분이 이제 윗분을 모시는데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보면 예. 하여튼 이 윗분들을 잘 모시는 그런 아주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다음 분도요. 호남식 전 부산시장 김병호 지금 언론진흥재단 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이사장이죠. 황교안 예. 장관, 김학송 전 현도로공사 사장 네. 이분들도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허남식 그 시장 같은 경우는 아마 처음에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제 거론됐었죠. 예. 됐고 뭐 친박이고 해서 또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김병호 지금 원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 언론인 출신이죠. 네, 언론인 출신입니다. 특히 이제 인수위 시절부터 언론 관계를 이제 전담을 하셨죠. 특히 이제 황교안 장관 같은 경우는 일단 최근에는 뭐 통진당 그 어떤 헌법재판소 해산 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아주 잘 했고 특히 꼼꼼한 성격 뭐 이런 것 때문에 예. 박 대통령이 선호한다라는 입장이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만 일단 또 김기춘 실장과 같이 같은 공안 출신이기 때문에 공안 출신 실장이 가고 또 공안 출신이 오느냐 뭐 이런 여론적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학송 지금 도로공사 사장 같은 경우도 뭐 거론이 되고 있고요. 여기 이제 한광욱, 김원길 이 두 분은 네, 야권 출신. 옛날 야권 출신이고. 이분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한광욱, 김원길 이 두 분 발탁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의외의 인물을 발탁한다면 이렇게 통합형 인물을 발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여당에서도 좀 일부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고요. 특히 예. 야당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의외의 인물을 통합형 인물을 발탁했을 때는 야당은 뭐 대환영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서실장이라는 건 대통령하고 계속 소통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하고 일했던 경험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상당히 그 역할을 하는데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조금 걸림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